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일정의 강병철 변호사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 법무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또 형사사건인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처벌을 중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총책 밑에 이제 수거책이라고 해서 현금을 받아서 다른 이제 계좌에 넣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사건인데요. 이게 불법적인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에서도 무죄 변론을 하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가는 오히려 더 죄가 세질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무죄를 주장할 것이냐 아니면은 인정할 것이냐 이 변론 방향을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건도 역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어요. 최초에는 조금 의심을 했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의심이 더 짙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생계나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미필적 인식, 고의 이거를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양형 변론을 하게 됐던 건데 지금 보통 이제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들이 얼마의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형량이 조절이 되는데 대부분은 실형을 받아요, 수거책들은. 그래서 이 사안은 이제 그 과정에서 피해자하고도 일부 합의가 또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피해자가 초범이고 양형 변론을 해가지고 다행히도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집행유예를 받으면 이제 검찰에서는 항소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해서 결국 이제 원심의 형이 유지가 되는 거죠. 집행유예를 그대로 받았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또 하나가 이슈가 뭐냐면 그러니까 수거책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의 방조범이거든요. 방조범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뒤에 나온 이제 또 기소된 내용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어요. 방조의 고의는 있어도 정범의 고의는 없다. 이 주장을 했거든요. 결국 이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해서 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일정의 강병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